614만 7,516 이 숫자가 뭔 줄 아십니까? 1인 가구의 숫자입니다. 약 4분의 1이 1인 가구인 거죠 지금. 이 앤디 스타일대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투자에 대해 접근을 해야 되는지, 시드머니를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도 제가 말씀드리겠죠. 1인 가구가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세 파트로 제가 분류를 해야 돼요. 이 분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의미가. 자발적인 1인 가구가 존재하죠. 나이대도 제가 정했습니다. 35세 이상으로서 1인 가구인데 자발적 1인 가구. 이분들은 소득 수준이 어느 이상 돼, 연봉도 8천, 9천 이상 돼서 굉장히 벌어들이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결혼이 싫고 자유가 좋고, 그리고 비자발적 1인 가구, 35세 이상인데 비자발적 1인 가구 분들이 존재를 해요.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런데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사이에 25세부터 35세 사이에 아직 1인 가구를 선택한 건 아니야. 공부라든지 사회초년생으로 살다 보니까 1인 가구가 형성되어 있어. 수입이 시작이 됐지만 아직 포기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희망이 있는 그 집단입니다. 첫 번째 집단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드머니를 모을 필요가 없어요. 시드머니를 모으는 과정보다는 벌이가 좋잖아요. 어떻게든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 후에 그 대출의 이자와 또는 대출의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되는 거야. 그럼 투자한 자산이 불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 불어나는 속도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대출을 이용한 자산 투자가 맞는 거지, 시드머니를 모은다? 이분들이 연봉이 1억이라도 1년에 5천만 원 모아서 크게 시드머니 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5천만 원을 모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융 비용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 5천만 원, 한 달에 약 500만 원 돈이 금융 비용으로 나가서 원리금으로 나간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훨씬 이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서 끝이야.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맨 사이드 쪽에 계신 이분들은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1인 가구를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좀 부족한 삶이에요. 부족한 삶인 분이 그거를 저금을 해서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가는 지출을 줄여서 시드머니를 안 만들어도 다른 거를 소비하더라도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서 필요한 지출을 그냥 늘리는 게 나아요. 시드머니까지 만들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 올 수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너무 적은 소득에 시드머니를 만들려고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면요 다칩니다. 사람이 일단 살고 건강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로 이분들은 일단 마음에 지켰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이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비를 줄이기입니다. 식비를 줄여라. 살기 위해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요즘에는 좀 틀려졌어요.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먹는 재미가 굉장하거든요. 이 먹는 재미와 먹는 행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출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사를 보면은요, 직장인이 주 1회 외식을 한다 그럽니다. 될 수 있으면은 집밥을 드세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은 반주까지 먹게 돼요. 이게 혼자 쓸쓸하거든. 건강에 좋진 않겠죠? 자주 그렇게 드시면. 그럼 건강에 대한 지출도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은 외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던 분들은 여직원분들이었는데 도시락을 싸오시더라고. 그래서 3, 4, 5 모여서 도시락을 드시는데 확실히 지출이 줄어듭니다. 우리 대형마트는요, 정해진 요일에 쉽니다. 일요일 날 쉬는 곳이 있고요, 수요일 날 쉬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달라요. 일요일 날 쉰다면 토요일 날 저녁 때 가서 한번 장을 봐보세요. 다음 날 쉬기 때문에 이 신선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싸게 할인을 많이 해서 팔려고 합니다. 그날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요, 저녁 시간에 가면은 먹을거리가 많이 쌉니다. 쉬는 날 전날이 아니더라도 저녁 시간을 이용하라. 그러면 싸다. 정말 쌉니다. 심지어는 한우도 반값에 파는 거 제가 봤어요. 그리고 커피값 줄이기가 있습니다. 커피 의외로 비쌉니다. 저도 커피에 중독돼서 아침에 눈 떴을 때 커피 한 잔 마시지 않으면 몽롱하고, 1,500원짜리 싼 데도 있지만 조금 브랜드 좀 진한 맛을 느끼려면은 4,500원, 5,500원. 그리고 얼음 하면은 한 1,000원 더 플러스 되죠? 거의 밥값 비용이에요. 커피를 좀 바꿔보십시오. 브랜드 커피는 이틀에 한 번 정도만 마시는 거야.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커피만 파는 게 있어요. 커피만. 의외로 향이 좋고요, 의외로 만족도가 있습니다. 브랜드 커피가 아니면 미칠 것 같아. 그럴 때는 거기다가 샷을 추가해서 하루 종일 먹으면 돼. 독하잖아.
그리고 이거는 요즘 들어서 더 활성화된 것 같아. 지역 상품권이 있어요. 지역 경제를 위해 지역 상품권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6%부터 많게는 10%까지도 할인이 된다고 그래요. 10만 원이면 6% 할인된 금액으로 내가 사서 10만 원어치의 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품권 쓸 수 있는 곳에서. 신용카드가 한 15%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죠. 근데 얘는 현금카드랑 똑같이 30%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혜택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은 그 사이드 메뉴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프링클 플러스 치즈볼. 메인으로 프링클 시키고 사이드로 치즈볼을 시켜서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치즈볼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3번 갈 때 한 번만 치즈볼을 시키고 2번은 프링클로 끝내는 거지. 맛은 있어요. 맛은 있지만 제가 시켜봤는데 의외로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생각나. 사골곰탕. 너무 고운 얘기죠. 고구 또 고구 고구. 과거에는 고구 과도 괜찮았어. 맛이 감칠맛이 났거든. 왜? 금리가 높으니까. 젊은이들 필요한 거는 저금이요 예금이요 해도 됩니다. 찰지게 높은 금리에 나중에 목돈이 불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축을 너무나 이렇게 밀진 않고요. 그래도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가고 싶으시면 일반 저축이나 일반 예금보다는 CD로 가세요. CD가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무기명이에요. 그 증서를 가진 사람이 그냥 주인인 건데 한 달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조금 더 금리가 높습니다. 근데 투자금이 3천만 원 이하다 라면은 주식을 해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1,000만 원이 넘었으면요, 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듯이 좀 나누세요. 나누되 한 300만 원 정도는 조금 고위험군에 가도 되겠지. 그러면서 좀 재미를 볼 수도 있으니까. 손해를 본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상이 크게 망가뜨리진 않잖아요. 하지만 많은 금액은 대장주, 좋은 큰 브랜드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시면 나쁘지 않죠. 시드머니를 만약에 모으셔야 된다면 주식도 일정 부분 금액 이하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은행 가도 펀드 들라는 막 가입 권유도 받기도 해요. 근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 보증이 돼 있질 않다고요. 이게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 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펀드 같은 거는 진짜 돈 많은 사람이 한 4억 5억짜리 넣어서 금리 1%대인데 펀드 들어가서 한 4.5%? 3.8%? 받을 때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은 일단 금액 자체가 처음에 적기 때문에 4.5%와 1%의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게 갈 필요가 없어. 그렇게 갈 바에는 1점 후반이나 2점 초중반까지 갈 수 있는 CD로 가라.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에 사신다면은 앞에 과정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 조금 늘렸어. 그러면 만들어지면 그 시드머니를 보증금으로 넣고 월세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월세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월세를 금리로 따지면 한 2.5%, 3%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금리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모은 시드머니가 있으면 그걸로 보증금을 가시고 월세를 그만큼 줄이십시오. 이거는 이제 돈이 좀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드리는 말씀인데, 시드머니가 많으면 전세에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행동하셔야 돼. 월세로 바꿔서 금리보다 많은 월세율을 부담하지만 나머지 시드머니를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간 돈이 불잖아요. 마냥 전세 살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무조건. 네 번째 방법입니다. 부업하랍니다. 저는 굉장히 절제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 부업하면 안 됩니다. 일이 끝나고 피곤한데, 너무나 피곤한데 대리운전 같은 걸 한다라든지 또 오토바이 배달을 한다. 될 수 있으면 말리고 싶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원래 오토바이는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제가 잘 알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부터 낮에 날씨 맑은 날, 컨디션 좋고 바닥에 물기 없는 날, 그때 가끔 타는 게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그걸 벗어나면 목숨 걸고 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앤디가 다른 부업을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업은 계절에 민감한 걸 하세요. 일반 자영업자는요, 1년 내내 장사할 수 있는 거를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절에 민감한 거로 가면 일반 자영업자와 좀 별개로 떨어져서 할 수가 있는 거야. 제 아는 후배가 겨울만 되면은 오뎅을 팔아요. 얘는 오뎅 팔면 차 바꿔. 그 정도로 수입이 괜찮아요, 오뎅이. 그 오뎅의 장점이요, 크게 카파가 형성되는 게 있거든요. 경기도권에 많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여름에는 이제 파라솔이나 놔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추워서 그거를 접어요. 그럼 그 공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카페 주인하고 협의를 봐서, 좀 깔세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좀 약간 좀 과역한 표현 같지만 전문 용어입니다. 깔세라고. 그런 거를 지급해서 몇 달치를 내고
그 장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오뎅 파는 거 봤습니까? 겹치질 않아. 아주 깨끗하게 상도덕에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군고구마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 고구마는 잘 골라야 돼요. 대학 다닐 때만 아르바이트로 고구마 구워봤어요. 제가 안 구워봤겠습니까? 고구마가 속이 다 상해 있는 고구마가 있습니다. 겉으로 몰라요. 그거는 군 다음에 먹어도 안에 심줄처럼 왜 딱딱하게 나뭇가지 같은 게 안에 박혀 있어요. 그거는 환불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고구마로도 꽤 괜찮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협상하러 어딜 찾아갔을 때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식당 가서 그 앞에서 오뎅이랑 고구마 판다 그러면 욕 먹습니다. 그런 것들만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장소를 선정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하시다 보면은 이제 팔로워도 생기시잖아요. 그러면은 협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리뷰 같은 거를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또 수익이 생기거나 아니면 공짜로 쓸 수 있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값 비쌉니다, 여성분들. 그거 공짜로 여러 개 쓴다는 거 그 몇십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길이에요. 그죠? 이왕에 SNS 한다면 그 SNS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해서 이제 적응이 되시면 저처럼 유튜브 하시면 돼요. 저는 물론 이거 부업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본업이지만 부업으로 시작해서 더 잘 되면 본업도 좋죠. 아무개는 돈 모았는데 글쎄 말이야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이 됐대. 어머나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있던 청약 통장을 증여를 해가지고 높은 가점으로 막 저 집 아들은 뭐가 됐대. 28 부부가 과천에 됐대. 과천. 우리는 지금 40대 중후반인데 그 젊은 사람들은 뭐 10억을 먹고 시작하네. 막 이런 얘기 때문에 더더욱 허리띠에 졸라매고 막 시드머니 만들려고 그러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투자고 가치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주인공이 아프거나 주인공이 없어지면 드라마나 그 영화는 존재하나요? 적당히 줄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건강과 취미생활도 해야 건강이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돈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돈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는 부TV를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